안녕하세요. 캡틴 스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확실한 사회, 휘둘리기 쉬운 사람을 위한 생존 철학, 가장 단호한 행복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간결한 철학 연습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원제는 A Field Guide to a Happy Life, 행복한 삶을 위한 실전 지침서, 그렇게 직역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지으신 지은이는요, 마시모 피글리우치라는 뉴욕 시립대학과 철학과 교수님입니다. 철학뿐만 아니라 유전학, 진화생물학 분야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시고요. 지금은 뉴욕에 살며 블로그 마시모피글리우치.com에 꾸준히 글을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책에 대한 찬사,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 탄생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아주 대담하고 현대적인 철학서다. 에피테톡스의 가르침이 담긴 고전을 재해석해 스토아주의적 삶을 흥미롭게 소개한다. 가장 단호한 행복, 다른 드림. 이 책은 출판사에서 제공해서 제가 다른 일체 간섭 없이 주관적으로 리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가장 확실한 행복을 위하여서는 가장 실용적인 철학자 에피테토스를 소개하고요. 이 책을 읽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2부는 나를 지키는 실전 철학 연습으로 총 53개의 실전적인 철학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그리고 새로운 스토아 철학, 철학은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데 조금 달라진 내용들을 지은이가 해석해서 더 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과 참고 문헌까지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보시다시피 약간 포켓 사이즈로 가지고 다니면서 실전 지침서, 현장 실전 철학으로 삼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책은 바데메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책을 읽는 법부터 잠깐 보실까요? 자, 이 책은 바데메쿰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다닌 휴대용 책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 바데메쿰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바데는 가다, 메쿰은 나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 책을 실전 지침서라고 부르고 싶은 이유는 삶이 실전이기 때문이죠. 자, 지은이가 가장 실용적인 철학자 에피테톡스의 구절을 접하고 받은 충격을 묘사한 첫 부분입니다. 2014년 가을, 내 인생은 순식간에 변했다. 매우 격렬하고 중요하며 긍정적인 변화였다. 당시 내가 읽은 구절은 다음과 같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으라면 지금 바로 죽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죽으라면 지금은 점심을 먹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죽음에 대해서는 일단 점심을 먹은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1세기에 살았다는 이자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짧은 글에 삶과 죽음을 대하는 멋진 유머와 냉철한 현실 감각 모두를 담아냈단 말인가. 사실 에피테톡스에 대해 알려진 것은 별로 없다. 그의 진짜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다. 에피테톡스는 그리스어로 구매된 것을 뜻한다. 에피테토스는 노예였기 때문이다. 대단하지 않나요? 노예였는데 이렇게 큰 철학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고 결국엔 나중에 이제 자윤이 돼서 장관까지 지냈다고도 합니다. 에피테토스는 주인이 자신의 다리를 빗들 때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제 다리를 부러뜨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리가 부러지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다리가 부러질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재밌는 사람이죠? 에피테토스는 자신의 롤모델인 소크라테스처럼 아무것도 글로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피테토스의 가르침은 아리아노스가 기록한 다마록 내공과 이를 요약한 엔케이리디온이라고 불리는 짧은 지침서에 담겨 있습니다. 에피테토스는 소박한 삶을 살았고요. 결혼도 안 하고 소유한 재산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평온을 비는 기도라고 저도 들어보고 본 적이 있는 글인데요. 20세기 초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쓴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알코올 의존자 모임을 비롯해 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11세기의 유대인 철학자 솔로몬 이븐 가비롤, 8세기 인도의 불교학자 샨티 데바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들은 앞으로 곧 살펴볼 엔케이리디온의 첫 구절에서 온 것입니다. 자, 에피테톡스 엔케이리디온의 첫 구절에서 통제의 이분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것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의견, 동기, 욕구, 반감 등 우리 자신이 하는 것들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몸, 재산, 평판, 직장 등 우리 자신이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인상적이었던 게 매일 밤 철학 일기를 쓰면서 행동을 규율하자는 얘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나를 지키는 실전 철학 연습이 뒤에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요. 자, 현명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다음은 현명함의 3가지 수준을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물에 대한 자신의 판단의 결과를 두고 남 탓을 합니다. 어느 정도 현명해진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탓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조차도 탓하지 않습니다. 크루저를 타본 적이 있나요? 배가 항구에 닿으면 무추로 올라가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좋지요. 그러나 배가 언제 떠나는지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낯선 곳에 홀로 남겨질 수도 있으니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쾌락을 누리고 조금은 즐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여정이 끝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때가 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왔을 때 지난 날을 되돌아보다가 못해서 휴가를 헛되이 보냈다고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묻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한참 늙어버린 후에야 진정으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예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곧이어 나온 얘기도 비슷합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철없는 아이나 그런 기대를 합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3부, 그리고 새로운 스토아 철학. 모든 철학은 시대에 맞게 변한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을 크게 논리학 플러스 물리학은 윤리학. 그래서 이거를 비유를 드는데요. 저자는 비옥한 들판에 비유하는 방법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응관계를 올바르게 전달하기 때문인데요. 울타리가 허술하고 메마른 들판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크릿이라는 책에 나오는 대중적인 인기를 끈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유사과학을 믿는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간절한 진심으로 빌기만 하면 우주가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스스로 재설정될 거라고 믿어야 한다. 이것은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며 우주의 실제 작동 원리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된다. 자, 삶의 기술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자, 온전히 뜻대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면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 인간관계, 평판, 외모 등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에는 자존감을 걸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 손에 달린 일에 집중하는 것이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책. 가장 단호한 행복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힘. 에픽테토스가 알려주는, 현대인에게 알려주는 철학은 상당히 지금도 그 얘기가 울림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에 또 더 재미난 책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안녕.